예, 여기 보시면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한반도에. 그런데 그 한나라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조선이 멸망을 하죠. 예. 멸망한 다음에 이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를 않고 한반도에다가 자기네들 행정구역 광역시를 만들어 놓죠. 예. 그 네 개 행정구역이 이제 군이라고 불렀죠, 군.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하고 갔다 그랬죠. 우리 한사군은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억할 거는 뭐였어요? 예, 낭랑만 좀 기억을 하면 돼요. 나머지 현도나 임둔이나 진번은 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저항을 받다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낭랑만큼은 여기 보면은 기원전 108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313년. 이거 108 더하기 313하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 400여 년 동안 이 한반도를 지배를 한 거예요. 낭랑군의 그 저기 핵심 다스리는 그 치소는 어디였다? 북한의 수도 평양이었다. 낭랑하면 평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낭랑과 이렇게 그리고 부여라는 나라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펼치면서 성장한 나라가 고구려다. 네. 고구려는 옆에 있던 이제 옥저나 동해 같은 나라들을 성장하면서 먹어치웠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죠. 마한, 변한, 진안. 마한 54개국 중에서 마한 나머지 지역을 병합하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강자가 백제. 진안의 12개의 소국 중에서 강자로 떠오른 나라가 신라. 변화는 가야. 예. 자, 중국에 우리 아까 한나라 얘기를 자꾸 했는데 한나라 역사가 400년이에요. 근데 한나라가 한 200여 년 동안 잘 나가다가 한 번 망해요. 망했다가 다시 한나라 황족이 다시 한나라를 재건하는데 앞에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요. 뒤에 다시 재건된 한나라를 무슨 한이라고 한다? 후한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 고구려 이제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이래로 이제 이 중국 나라들과 막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뭐 치고받고 하면서 고구려가 성장을 하는데 그 고구려 초기에 고구려를 괴롭혔던 나라는 후한이에요. 후한. 예. 전한 때는 그 고조선이 이제 그 전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리고 요 후한 시절에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세력들 보면은 제일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부여가 있죠, 부여. 예. 그리고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건국한 고구려. 예. 그리고 고구려가 계속 괴롭히다 결국은 태조왕 때 먹어치운 옥저라는 나라가 있죠. 예. 그리고 옥저 아래 예맥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맥은 동해라고 보시면 돼요. 동해. 예. 그리고 여기 평양 지역에 뭐가 있어요? 낭랑 있죠, 낭랑. 마한, 변한, 진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루라고 나와 있죠, 음루. 음루는 들어봤나요? 음루가 나중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물길 이렇게 불리다가 또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부터 한 6세기부터는 말갈이라고 불려요. 자, 음루가 뭘 의미한다고요? 말갈족을 의미해요. 그 말갈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한 10세기 무렵부터는 여진이라고 불려요. 말갈족이 무슨 족이라고요? 여진족. 그리고 17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 살던 여진족들이 자기네들 살던 이 땅을 만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주. 자,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민족을 부르는 표현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선비, 흉노 이렇게 보이죠? 예. 자, 중국 사람들은 이 선비나 흉노 같은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안 봤어요. 저 열등한 오랑캐로 봤단 말이에요. 예. 자, 오랑캐를 뜻하는 한자가 호예요, 호. 병자 호란, 정묘 호란 들어봤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원래 한복 주머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랑캐들 입는 그 바지에는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주머니? 호주머니. 그쵸? 자, 그리고 오랑캐들이 먹는 떡, 호떡. 그렇죠. 예, 밀가루 반죽해서 이제 기름 두른 철판에다가 칙 해가지고 먹는 떡이죠. 나쁜 놈들, 에이, 호로 자식아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욕이죠. 그 호도 오랑캐 호자예요. 이 오랑캐 같은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 후한에서 어, 왕 주변에서 왕을 시종드는 환관이라고 들어봤어요? 환관은 남자긴 남자인데 남자라고 보기 어려운 남자죠. 왜? 그쵸? 여기 성기를 잘라낸 남자죠. 예, 그래서 불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궁에서 힘든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남자 일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은 환관들이 하는데 그 후한 말기에 어린 황제, 무능력한 황제가 등장하니까 그 환관들이 어린 황제를 끼고서 정치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농단이라고 불러요.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농단. 그래, 왜, 한 10년 전에, 우리 10년은 안 됐구나. 한 7년 전에 대통령 한번 끌어내린 적 있죠. 국민들이. 예, 그때 대통령, 그 여자 대통령 뒤에서 여자 대통령을 이렇게 좀 뒤에서 했다는 어떤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어요. 권력? 농단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후한 말기에는 환관들이 권력을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유명한 10명의 환관, 나라를 망친 십상시라고 들어봤어요? 삼국지 읽어본 친구들은. 그 십상시들의 권력 농단 속에서 십상시들을 제거하고 막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 원소, 조조, 그리고 한나라 황실의 후임을 자처한 유비의 또 형제 누구예요? 관우 장비, 그리고 오나라의 송건 들어봤어요? 그 후한 말기에 시작된 시대가 삼국시대예요.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지도가 있죠? 삼국시대 하면 조조의 어느 나라? 위나라. 네. 그리고 유비의 총나라. 송건의 오나라. 그죠? 영토는 지금 이 지도가 좀 독특해가지고 위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려놨는데 그 중국 문명 하면은 어느 강을 떠올려야 돼요? 황하를 떠올려야 되죠? 이 황하 문명이 지금, 이 황하가 정통으로 그 관통하고 있는 이 위나라가 당시 중국 인구, 그리고 중국 뭐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 그리고 중국 식량의 뭐 집결지로서 굉장히 더 중요했는데 이 국력을 전체를 10으로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위가 7, 5가 2, 촉이 1이에요. 그만큼 위나라가 힘이 가장 셌다.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알아둘 거. 한국사에서 중국 세력이 뭉치면 한국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중국이 뭉치면 세지니까 한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예요. 고조선도 그 뭉친 한나라 무제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중국이 혼란해지고 흩어져요. 그럼 어떨까요? 한반도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런데 요 무렵에는 한동안 분열돼 있어서 고구려가 차근차근 성장을 하다가 아까 요 세 나라 중에서 어디가 제일 셌다 그랬죠? 위나라가 제일 셌다 그랬죠? 위나라가 점점 세지다가 결국은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는 원래 조조의 나라였는데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씨를 몰아내고 자 위를 멸망시킨 다음에 진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위나라에서 나온 진이 오도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해요. 자 이렇게 통일되면 한반도 입장에선 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통일된 중국의 진나라한테 고구려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수도도 뺏기고 막. 예. 자, 그리고 이게 통일된 그 진나라예요, 중국에. 예. 그래서 고구려가 요 당시에 수도도 뺏기고 어려움을 겪는다. 3세기 무렵, 4세기 초반에. 그런데 자, 강력했던 이 통일된 이 진나라가 오래를 이 진시황제 진나라가 아니에요. 오래를 못 가요. 자, 권력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죠. 이 진나라 황족, 사마씨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물어뜯고 치고받고 싸워요.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8명의 왕이 일으킨 반란이라 그래서 팔왕의 난이에요. 따라 이거 무슨 난이라고요? 예, 팔왕의 난. 그 팔왕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자기들끼리 국력을 소모하고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 지금 만리장성이 있는 곳인데 만리장성 위에 살던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선비족, 흉노족, 자 그리고 저족, 갈족, 강족 지금 손가락 5개 다 접었죠. 오랑캐가 몇 종족이에요? 5종족. 오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호가 중국인들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여기다가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자, 이게 5호 16국 시대예요. 무슨 시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선비족, 흉노족, 갈족, 저족, 강족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을 세웠죠. 네. 자, 이런 혼란한 시대. 자, 이런 시대에 고구려는 기회죠. 중국이 단합이 안 돼 있으니까. 이때 고구려의 왕이 한때 소금 장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을불 미천왕이라는 왕이에요. 그 미천왕이 중국이 막 어지럽고 혼란한 틈에 자 서안평이라는 중요한 땅과 그리고 고구려를 계속해서 남쪽에서 괴롭혀오던 평양의 어디? 낙랑군을 점령하고 중국 사람들을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언제까지 가진 않았고, 잠시 동안 또 분열돼 있던 중국이 다시 통일되면서, 자, 이 고구려가 또 위기를 맞이하는데, 자, 이 중국에서 북이라는 강력한 또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이 북이와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사 내용, 중국사 내용을 좀 정리를 빠르게 한 거고, 네, 이 지도는 좀 종종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고구려 건국부터 태조왕 때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자, 고구려의 고는 왕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고씨. 구려는 우리말로 구루고, 구루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거기 쳐들어오면 고구려는 산성으로, 들을 다 불태운 다음에 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티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랬어요. 네. 그런 나라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수도를 2번 옮겨요. 처음에 주몽이 부여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도읍으로 삼은 도시가 어디예요? 졸본. 그러다가 이대왕인 유리왕 때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가는데 그 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돼지를 잡으러 간 곳에서 이 땅이 좋네 하고 수도를 정한 곳이 어느 성이에요? 국내성. 그러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구려에서 98세까지 오래 산 왕이 있어요. 예, 장수왕 때 수도를 다시 한번 남쪽으로 더 옮겨요. 그렇죠.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평양이에요. 낙랑을 이제 무찌르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게 되죠. 자, 고구려는 부여랑도 처음에 막 대립하고 중국 세력이랑도 대립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마침내 6대왕 태조왕까지 와요. 자, 태조왕 때는 이게 사실 좀 말이 많다 그랬죠? 고구려 처음에 왕성이 고주몽 해가지고 고씨로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고구려 초기에는 고씨랑 해씨가 아마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게르부라는 부족에서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이제 내기 시작한 게 어느 왕 때부터? 예, 이 태조왕 때부터예요. 그래서 태조라는 왕호가 붙은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거나 시작하는 왕들한테 태조라는 명칭을 주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 태조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47년에 태어나가지고, 네, 네, 146년, 165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119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네. 자, 이 태조왕 때 주요 업적은, 자, 고구려에 계속 시달리던 그 민며느리제, 골장제, 이런 거 하던 나라 어느 나라죠? 민며느리제, 옥저죠, 옥저. 이 태조왕은 그 조그만 나라 옥저를 공격해가지고 마침내 멸망을 시켜요. 네.
자, 그리고 태조왕이 75세가 됐을 무렵에 자기 동생이었던 수성한테 왕자리를 넘겨줘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예, 양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 양위지, 이 동생 수성이라는 사람이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 태조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권력을 빼앗겨가지고 동생한테 왕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양위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왕자리를 뺏은, 자, 왕자리를 신하가 뺏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찬탈. 네. 자,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됐어요. 이 사람이 차대왕이다. 네. 자, 어떤 부서에서 우두머리를 부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부장 아래, 그 부장과 버금가는 2인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차장이라 그래, 차장. 네. 아이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회사 직위나 직급 이런 것들 좀 들은 적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좀 필요할 거니까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자, 준하가 네,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해서 어, 너희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꿈 같은 얘기지만 다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자, 다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에 들어가서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가 서울대 경영학과 너희가 이제 몇 학번이 되냐 나중에. 뭐 아무튼 30 몇 학번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 학번 서울대 경영학과가 됐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4년 동안 또 대학에서. 자,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개 채용이 있어가지고 거기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는 입사를 했어요. 성공한 거죠. 다 입사. 너희가 다 신입사원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처음에 입사하면 뭐라고 불린다고요? 인턴은 이제 계약직이고 정식 공개 채용에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이 되는 거예요. 사원. 자, 뭐 써두세요. 사원 아니 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사원이 돼요. 사원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일을 해요. 지각결석 안 하고 일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해요. 그럼 보통 한 5년쯤 지나면 뭘 달아줄까요? 사원이 바로 팀장돼요? 네. 뭐가 될까요? 대리가 되죠, 대리. 예전에는 그 사원이랑 대리 사이에 뭐 주임, 계장 이런 직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임이나 계장은 요즘에 잘 안 써요. 잘. 예. 정식 그 직급에서는. 자, 그리고 대리에서 한 6, 7년 정도 또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일도 싹싹하게 잘해요. 예. 그럼 뭐가 될까요? 어, 과장이 되죠, 과장. 홍병은 과장. 박창경 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박 과장. 홍 과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장이 됐어요. 자, 과장이 돼서도 자, 여러 과장들이 있는데 그 과장들 중에서도 일을 또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다음 인사고과랑 승진평가가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승진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차장이 되죠, 차장. 자, 차장은 보통 부서마다 또 다양하긴 한데 보통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그 차장들 중에서도 또 아무튼 실적을 쌓아가지고 그 부서 이제 대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직급이 아니에요. 네. 이게 정식 직급이고 뭐 영업팀이 있고 인사팀이 있고 어떤 팀이 있겠죠. 그 팀에 보통 부장급들이 그 팀의 팀장을 맡아요. 어. 그러니까 팀장은 정식 직급은 아니고 뭐 실장이나 본부장, 팀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좀 그런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네, 직급이 아니에요. 자, 이제 부장까지 일을 했어요. 여기 지금 다 서울대 나온 부장들이에요. 삼성전자. 네. 부장 단이에요. 자, 지금 여기 15명인데 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 부장 다음에 승진하면 뭘까요? 이사로 올라가, 이사. 자, 이사는, 여기까지는 이제 직원이라고 불러요. 별 문제 안 일으키면 정년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직원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대기업에서 60세까지 회사들 직원 데리고 있을까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자르게끔 회사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여기 부장까지는 직원이 미안해요. 그러다가 부장에서 이제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려면 여러 부장들 중에서 확실하게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실적이라고 하죠. 성과를 내야 돼요. 자, 근데 이 15명 중에서 8명은 실적을 냈고 7명은 실적을 못 냈어요. 회사가 원하는 만큼. 자, 실적을 낸 8명은 이사로 승진을 해요. 예. 자, 아무튼 뭐 5명이나 8명이나 승진을 해요. 그럼 승진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승진이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인사고과 때 또 재평가를 받는데, 예. 그때 또 만약에 승진을 못하게 되면, 만년 부장으로도 살면은 삼성전자에서 부장 만년 하면 좋죠. 근데 삼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삼성은 그냥 자르지는 못해요.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요. 근데 서울에서 직장이랑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산에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또 목포로 보내요. 강릉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갑자기 서울로 불러들여요. 어? 뭐지? 자기 후배 밑에 부하 직원으로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좀 쪽을 주거나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 아무튼, 그렇게 승진에 성공한 사람이 이사가 되고 그 위는 뭘까요? 상무가 되고요. 상무 위는 전무가 되죠. 전무 위는 뭘까요? 부사장이죠. 부사장 위는 뭘까요? 사장이죠. 사장 위는 뭘까요? 회, 부회장이죠, 부회장. 부회장 위는 회장이죠.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임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 직원들까지는 회사에서 그냥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는 월급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임원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내에 뭘 내야 돼요? 실적을 내야 돼요. 실적을 못 내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줘요. 근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임원 1년, 2년치 연봉은 굉장히 세죠. 부장 연봉에 막 5배, 10배를 받기도 해요. 어. 부장이 1억인데 이사가 되면 이제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그-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구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예요. 자, 서울대 경에 올라온 15명이 같이 입사했는데 여기 이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0명일 수도 있어요, 0명. 중간중간에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회사 다니시면 잘하세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셔가지고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직원들이라고 하고, 삼성이란 기업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전자 말고도 많은 계열사들이 있겠죠. 물산도 있고, 테크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그 여러 계열사의 사장들이 있고, 그 계열사 전체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대표를 뭐라고 불러요? 회장이라고 불러요.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너라고 부르는 거죠. 네. 소유하고 있는 사람, 기업을. 네. 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것도 어른들 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게 기본적인 회사의 직급, 네, 체계예요.
CEO는 보통 이 사장들이나 여기 임원 쪽에서 CEO라고 많이 전문 경영인이라 그래서 오너는 회장이 주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요 임원 타이틀을 달고 보통은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3년 계약해서 그 계약 기간 안에 뭘 내야 된다고? 성과, 실적을 내야 돼. 네. 그게 이제 전문 경영인들 CEO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실적을 못 내면 재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돈 많이 받다가 순간에 이제 소득이 빵원이 되는. 자, 태조왕의 뒤를 이은 차대왕, 어, 차기 대왕, 두 번째 대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차대왕은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세 명의 폭군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폭군 배웠죠. 누구였어요? 모본왕이었죠. 모본왕은 어떻게 폭군 짓을 했죠? 네, 사람 베개나 사람 의자를 깔고 앉았죠. 그러다 움직이면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자, 이 차대왕은 사냥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자기 형이었던 태조왕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한번 사냥을 나가는데 흰 여우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흰 여우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자,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흰 여우는 여우가 보통은 좀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좀 교활하고 속임수가 많고 좀 꽤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우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 동물인데 거기다가 하얀 백여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징조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안 좋은 징조를 보내가지고 임금님 정치 잘하라고 경고한 거다. 무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차대왕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뭐 흰 여우가 나타났다고 내가 나보고 뭐 반성하고 경계하라고 그게 말이 돼? 무당을 죽여버린다고요. 자, 옛날 옛적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점을 치는 무당을 잘못 건드리면 그 화가 자기한테 온다는 속설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무당을 죽여버린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정치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막 나오지는 않는데 백성들이 힘겨워했고 그래서 차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림답부, 성이 명림씨예요.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여버려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어요?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네. 근데 그걸 그냥 죽었다라고 뉴스에서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쵸. 찌당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표현을 시해라고 불러요. 혹은 시라고 써요. 시. 네. 그냥 사람 대 사람끼리 죽이면 살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범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해 이렇게 불러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역사상 두 번째로 시해된 임금이 차대왕이다. 첫 번째는 모본왕이죠. 그리고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희 하다못해 어른들 죽었을 때도 죽었다고 안 하죠. 돌아가셨다고 좀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옛날 옛적에는 다 한자로 이걸 표현했는데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황제. 제일 높은 사람. 붕이라고 표현해요. 붕. 붕어. 네. 붕. 네. 이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붕은. 네. 무너지는 슬픔이다 해서 천자,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붕. 붕. 네. 자, 그리고 황제 아래 누가 있어요? 왕. 네. 그리고 왕과 걸맞은 제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혹은 왕비. 숭이라고 표현해요. 숭. 숭. 네. 뭐라고요? 숭. 네. 자, 그러면 왕이나 제후나 왕비같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높은 신하들. 뭐라고 표현할까요? 졸.
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졸. 네. 그러면 그거보다 못한 평민들이나 그 아랫사람들. 네. 죽었다를 사라고 표현하죠. 죽을 사자 써가지고. 자, 차대왕이 죽고 태조왕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새로운 대왕, 새로운 신자의 신대왕이 즉위합니다. 자, 신대왕 때는 차대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던 명림답부가 고구려의 정치를 이끌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한나라가 쳐들어와요. 자, 중국이 쳐들어오면 고구려의 대응 방법은 견벽청야라 그랬죠? 들을 태우고 성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명림답부가 한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냈다. 자, 이제 신대왕이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남무, 둘째 아들이 발기, 셋째 아들이 연우, 넷째 아들이 계수였어요. 자, 임금님이 죽었으니까 큰아들이 임금자를 이어받았겠죠? 남무가 구대왕으로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고국천왕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민중왕 이후부터 임금이 죽은 고구려 임금이 죽은 다음에 어, 묻힌 그 장지, 그 묻힌 그 무덤이 있는 곳을 이름을 따가지고 왕후를 정한다 그랬죠. 그죠? 국내성에 흐르는, 국내성을 예전에는 고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 나라 해가지고. 국내성 근처에 흐르는 어떤 하천 주변에 묻혔다고 해서 고국천왕 이렇게 붙인 거예요. 고국천왕은 나라 잘 다스리려고 인재를 모았어요. 인재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인재 누가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안류라는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래서 안류를 불러다가 야 누가 뛰어나? 당신이 그래 뛰어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류가 또 자기 말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을파소였어요. 자, 고구려의 명제상 첫 번째가 아까 저 차대왕을 죽여버렸던 명림답부, 두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누구? 을파소예요. 을파소. 명확하게 을파소가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 그 개혁은 아닌데 을파소가 이제 고국천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재상에 임명된 다음에 고구려에서 어떤 개혁이 시도가 되는데 그게 무슨 정책이냐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대법은 이제 보통 농사 지으면 요 10월 요 무렵에 추수한 다음에 식량이 봄이면 떨어진다 그랬죠. 식량이 부족한 봄에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게 하는 제도예요. 춘대 봄에 대출해주고 추납 가을에 납부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제도를 춘대 추납의 진대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이런 시스템을 구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휼. 네. 자, 보세요. 역대 이제 앞으로 고구려 포함해서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여러 나라들이 다 이런 구휼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구휼 정책을 실시한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왜 나라가 구해줘야 되죠? 자, 이 사람들, 가난하거나 그래서 굶주려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몰락해버리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죠. 그죠? 자,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 평민들이 항상 어렵지 않게는 살 수 있게끔 이들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당시 때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죠. 자, 이 농민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면 최후에 뭐가 될까요? 최후에 팔래야 팔 수 없는 것까지 다 팔다가 마지막에 파는 거.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네. 네.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몸을 잘라서 파는 게 아니라, 고기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신분제도라는 게 없죠. 예.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노라고 불리고 여자는 뭐라고 불리게 되죠? 비라고 불리게 되죠.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 노비가 되면 숨 쉬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거 다 하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부잣집에 종이 돼가지고 부잣집의 숟가락 젓가락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부자가 죽으라면 심지어는 자기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주인이 농사시키면 농사도 지어야 돼요. 주인이 칼 들고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비들은 나라에 세금을 낸다, 내지 않는다? 물건이 어떻게 세금을 내요? 세금 못 내죠? 그죠? 나라 입장에서는 평민들이 많이 유지가 되지 않고 평민들이 노비로 몰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을 더 이상 못 내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노비가 늘어나는 거를 나라에서는 좋아했다, 경계했다? 경계하고 싫어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부율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 고국천왕은 이 부인이 또 유명해요. 우씨왕후란 여인인데 이거 얼마 전에 사극도 했던 것 같은데 지창욱? 네, 지창욱이랑 또 누구지? 전종서? 그 배우가 우씨왕후로 나왔던 거 선생님이 포스터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자, 고국천왕이 결혼한 여자가 우씨왕후인데 우씨왕후가 아이를 못 낳아요. 네, 고국천왕과 우씨왕후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국천왕이 죽어요. 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국천왕 남무의 뒤를 누가 이었을까요? 다른 동생들이 이어야겠죠. 자, 근데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날 밤에 이 우시왕후가 궁궐 밖으로 몰래 나와요. 자,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몰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찾아갔을까요? 발기를 찾아가요. 자, 우시왕후가 발기를 찾아갔는데 이 발기가 우시왕후가 이제 갑자기 왕비가 왔으니까 일단은 맞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우시왕후가 이제 넌지시 물어봐요. 지금 이 고국천왕이 죽으면 다음 자리는 누가 이어받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넌지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발기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죠? 왕이 지금 뭐 아직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어 지금 갑자기 왕비가 홀몸으로 이렇게 밤에 나와가지고 남자 집에 들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왕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뒤를 이을 건지를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발기가 자기를 찾아온 우시왕후를 돌려보내요. 자, 우시왕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문전박대를 좀 당하고 이제 그 발기의 집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 집을 갔을까요? 연우의 집을 가요. 자, 연우는 형이랑 좀 달랐어요. 자, 이 우씨가 왔을 때 집 밖으로 나와서 우씨왕후를 맞았다. 밤중에. 그 다음에 우시왕후를 굉장히 다소곳하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자기네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다는 건 데리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손님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접. 뭐가 있죠? 밥. 그렇죠. 밥인데 밥 중에서도 밥은 또 반찬이 줘야 되죠. 무슨 반찬? 고기 반찬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인아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방에서 그 고기를 썰었어요. 본인이 직접. 네. 이 왕자가 썰어주는 고기예요. 네. 자, 근데 왕자라서 그런지 고기 써는 게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고기를 썰다가 너희 고기 썰어봤어요? 수육 썰어봤어요? 수육 안 썰어봤어요? 네. 수육은 기름이 안 나오고. 자, 근데 고기 써는 거 이거 딱 이렇게 마음 딱 잡고 잘 썰어야 되는데 무시왕후가 예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싱숭생숭했나 봐요. 썰다가 뭘 썰었을까요? 자기 손가락을 썰었어요. 자, 이거 뭐가 났을까요? 피가 많이 났겠죠? 자, 이 피가 나는 상황에서 이 우시왕후가
자기 그 허리에 둘렀던 그 치마끈을 풀어가지고 피가 막 나니까 이거 지혈해야겠어. 자, 이 그 연우 옆으로 와가지고 연우의 손가락을 자기 치마끈으로 동여매줬다 그래요. 네. 네, 치마끈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밤이었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얼레리 꼴레리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날 밤에 이제 진한 하트가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연우랑 우시왕후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 이제 동틀 때가 됐어요. 이제 매우 이제 긴밀한 친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시왕후가 이제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혼자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갔다 그래요? 연우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같이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길로 연우는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됐어요. 그 왕이 고구려의 10대 왕 산상왕. 자, 우시 왕후 덕에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산상왕은 형의 부인이었던 우시 왕후를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고구려의 우리 결혼 전통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이랑 결혼한다고 그랬죠. 네. 자, 이걸 뭐라고 했죠? 형사 취수제라고 했죠. 고국 천왕과 산상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산상왕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발기였어요. 자, 발기가 화가 많이 났어요. 오, 자기는 그 고국천왕이 아직 살아있는 줄 알았고 원리 원칙대로 여자가 지금 밤중에 남편 있는 여자가 지금 자기 집을 찾아온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쪼르르 자기 동생한테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왕으로 올렸잖아요. 자, 발기가 화가 나가지고 소노부 사람들, 게르브의 적대 부족이죠. 라이벌 부족이죠. 그리고 심지어 소노부로만 안 되겠으니까 중국의 한나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외적을 끌어들였어요. 누구를 치려고? 산상왕을 치려고. 자, 산상왕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일이 커진 거죠. 자기 형이 지금 중국 짱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상왕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잘 통솔했던 자기 막내 동생 누구? 개수한테 이제 군대를 맡겼어요. 그리고 형인 발기를 치라 그래요. 자, 발기와 개수의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개수가 승리해요. 자, 발기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자, 발기는 지금 자기 왕 되려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파는 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고구려 군인들이나 이런 고구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못 받았고 결국은 개수 자기 막내 동생한테 패배한단 말이에요. 자, 패배한 발기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개수는 자기 둘째 형이었던 발기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착하죠? 예, 장례식을 자기 형이니까 한 대 칼을 대고 싸웠지만 자, 근데 문제는 개수가 발기를 장례식 치러준 게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산상왕 연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산상왕 입장에서는 이거 기분이 나쁜 일이죠. 발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역적이죠. 반역자잖아요. 근데 그 반역자의 시체를 임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중하게 묻어주고 왔단 거예요. 그래서 연우가 개수를 불러요. 벌을 주려고. 자, 그렇게 해서 왜 그 역적의 반역자의 그 시체를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줬느냐 물어봤더니 개수의 대답. 자, 임금님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잘못을 했냐면 우시왕후가 밤중에 그 발기형을 찾아왔을 때 발기형이 우시왕후한테 얘기한 거는 어떤 일이에요? 더 원칙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밤중에 지금 그 왕비가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다음 왕이 누가 될 건지를 넌지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 불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발기는 원칙대로 물리친 거죠, 우시왕후를. 근데 우시왕후가 연우를 찾아갔을 때 연우는 어떻게 했어요? 온몸으로 맞아들였죠? 그쵸? 네, 손가락 썰고 고기 대접하고 진짜 네, 우시왕후를 이렇게 끌어안았죠. 이거는 그 먼저 저 이렇게 형제된 도리로서 신하된 도리로서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역적이라고 해도 발기는 형인데 그 형을 죽인 다음에 역적으로 해서 막 시체를 찢거나 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자기가 정중하게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연우가 개수를 용서하고 개수에게 이제 상을 주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근데 산상왕은 아까 누구를 왕비로 삼았다 그랬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네, 우시 왕후. 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시 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후사를 이어야 되는 입장에서 산상왕은 조바심이 났죠. 또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가 또 도망가요. 돼지 빠르다 그랬죠. 막 도망갔는데 주통촌이라는 어떤 마을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주통촌에 도착한 돼지인데 사람들이 돼지를 못 잡아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자, 어떤 여인이 이 돼지를 확 잡은 거예요. 네. 자, 근데 병사들 얘기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날쌔기만 한 게 아니라 얼굴도 예뻤대요. 자, 산상황. 남자들 예쁜 여자는 잘 사족을 못 쓰잖아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통촌이란 마을로 산상황이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후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후녀. 후녀는 그 뒤후자가 아니라 왕후할 때 후자입니다. 네. 근데 후녀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예뻤어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산상황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 후녀랑 잠자리에 들어요. 자, 후녀와 산상황의 잠자리에서 네, 아이가 생겼죠. 자,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고 이 후녀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우시왕후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불편하고 싫었겠죠. 사람을 보내서 후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후녀가 굉장히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왕의 아이를 가졌다. 나를 손을 대는 거는 이 왕자와 왕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무사하지 않다. 그래서 우시왕후가 보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죠. 자, 우시왕후는 이제 결국 그 분을 사귀질 못했지만 결국은 후녀는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의 이름은 돼지 채자, 들, 들을 뜻하는 교자를 써가지고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교체. 바꾼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돼지라는 뜻이에요. 들에서 얻은 돼지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교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낳은 이후로 이 후녀는 소후, 작은 왕후로 클래스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교체가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11대 임금으로 즉위하는데 그 임금이 무슨 임금? 동천왕이. 동래성에 있는 어떤 시냇가의 동쪽에 묻혔다고 해서 동천왕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이 동천왕은 제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이 우시왕후 자기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엄마긴 엄마죠. 이 우시왕후가 죽어요. 근데 우시왕후가 죽었을 때 이제 죽음이 앞다 왔을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시왕후가 두 왕의 부인이었죠. 고국천왕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산상왕의 부인이기도 했잖아요. 왕비가 죽으면 어디 묻히죠? 왕 옆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시왕한테 물어봐요. 어떤 왕 옆에 묻힐 거냐고 선택을 하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우시왕후의 선택은 산상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시왕후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 산상왕 옆에 묻히게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날 밤 동천왕의 꿈에 고국천왕이 나타나요. 야,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내 부인 마누라가 지금 내 동생 옆에 묻히겠다고 했어. 나 너무 쪽팔리니까 내 무덤 주변을 소나무로
가려줘. 나는 혼자 묻힐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고구려 왕릉 주변에는 뭐가 심어지기 시작했다? 예, 소나무가 이제 심어지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